경기도 고양시 김성애입니다. 지사님 잼버리 끝나고 후속 작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좀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물 450억 들여서 지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건립할 때는 그 당시에 본부로 쓰고 나서 거기에다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을 그 훈련센터를 거기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장소를 다른 용도로 이제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그래도 잼버리를 한 핵심 기관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니 한국 스카우트 연맹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향후에 보이 스카우트들의 훈련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협의를 또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매년 운영비를 스카우트 연맹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다 보니 저희는 무려 이 380억 가까이 드린 이 건물을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매년 20-30억 정도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면 그건 좀 무리다. 그냥 가져가서 무료로만 활용해서 잘 활용해 주고 그런 한다면 저희는 오케이 하겠는데 거기서 좀 서로 협상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지금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좀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있고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도 관련돼서는 이 스카우트 연맹하고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 이런 것도 좀 전제 조건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선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이미 양해를 구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시고요. 네. 그럼 이거 지금 뭐 어쨌거나 건물을 이런 상태로 놔두면 건물을 쓰지 않으면 이게 건물이 좀 낡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를 따지면 임시로 좀 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행사 등을 유치해서 일단 건물을 좀 돌리는 것도 고민해 보실 만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해보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원님 주신 말씀까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까지 더 지불하라는 것이 스카우트 연맹하고 잘 얘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잼버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스카우트의 회원들이 모이면 뭐 운영비는 운영비지만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찾아와서 쓰고 가는 유무형의 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발 효과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북도 교육청 하고도 쓰지만 그 건물의 일부는 또 스카우트 연맹에게 내주어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뭐 20억이 넘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 공간 중에 한 20% 정도는 스카우트 연맹에게 주고 또 교육청과 함께 쓰는 식으로 좀 포함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새만금 관광 레저단지 공용 기반 시설 이게 지금 민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좀 더디다고 해서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만금에 대규모 관광 레저 용지가 있고 이것에 관해서 많은 민간 업체들의 투자를 저희가 유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이 투자를 해야 되는 민간 회사가 매립부터 기반 시설까지 해야 되는 소위 이 조성원가가 추가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상당히 아직은 그 사업성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적어도 기반 시설은 좀 정부가 하고 그리고 나서 민간 기업들이 좀 투자를 그 이후에 관광 용지로 개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이미 국가가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또 현실에 가면 또 기재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뭔가요? 그 기본적으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그 원칙을 우리가 깨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 선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말씀 주신 대로 새만금은 조금 다른 사실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뭐 이거 돌파해 가실 좀 방법이나 논리들은 좀 개발해 두셨습니까? 기재부하고 특히. 네, 그 정부의 좀 기반 시설에 관한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새만금에 관해서 특별하게 취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미 법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부가 마냥 계속 거절하는 것은 저는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는 일단 가지고 가면 뭐 기존 여러 가지 선례나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저희 우리 김성희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예, 저보다도 저희 예결위원장이 또 한병도 의원이 행안이 계시니까요. 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돌파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네. 상해 의원님. 네, 저 아까 전에 칭찬 못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보니까 제가 국정감사 지방마다 다 다녀보는데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데는 전라북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인생 최초의 와이파이. 요즘 같이 디지털 시대에 노트북 쓰는 분들도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지방감사 내려가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저기 하스판 연결하고 이런데 여기는 보니까 감사용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두셨더라고요. 누가 내신 아이디어인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맨홀 뚜껑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뭐 전북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균 214mm, 남원 순창에는 45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뭐 2,500건의 피해도 발생했는데 자, 사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전주시 덕진구에서 그 도로 위에서 떠내려가는 맨홀 뚜껑입니다. 안에서 흙탕물이 역류하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도로인지 뭐 사실 물이 조금만 더 차면 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여기에 빠져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맨홀 그 추락 방지 시설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홀 뚜껑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람이 빠지는 건 최소한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라북도에 지금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이 중점 관리구역 이렇게 잠기는 지역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전북이 지금 뭐 거의 최하위인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죠? 네,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보시면요. 또 하려고 하는 데들 같은 경우 이제 김제시나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설치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씩 해놓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문제고 예산 부족이 있다면 국비 신청을 해서라도 좀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인사청문회 때 행안부 장관에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맨홀 뚜껑 같은 재난안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정을 잘 살펴서 행안부와 함께 재난안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행안부 장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중점 관리 지역은 10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네네. 이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마치겠습니다. 김성현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국승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은데 사고 일어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 고령자 교통사고 수가 최근 수년간 우선 줄어들지 않는데 연간 지금 1,600여 건, 하루에
평균 4.3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까 박수민 의원님께 설명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가름하고요. 이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상황인데 작년에 사망한 보행자의 70%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교통사고 비율도 매년 40%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좀 상당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고령자 사고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금년에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 건너가는 노면이나 이런 데 보면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걸 키운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공항활주로처럼 야간에도 잘 보이게 한다든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주기를 좀 더 길게 해줘가지고 건너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 수집을 잘 해서 거기 합당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담당 부서한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도내 경로당을 전수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건 사실 이제 전단지 돌리라고 들리는 않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령자들에게 개인형 경광등을 지급하는 대상을 좀 확대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청소년 전동 킥보드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가 작년 한 2,000건 났는데, 그 중에서 25%가량이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잠깐 영상을 좀 보시면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이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다친 본인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엄격한 면허 있는 절차와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에서만 벌써 전동 킥보드 사고로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청소년들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나서 본인도 다치고 최근에 30대 여성 사망사고도 보셨겠습니다만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떠한 운전과 관련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차를 마음대로 빌릴 수 있다는 데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전동 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의 인증 화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어요라고 이제 밑에 파란색 밑에 보면 다음에 하기. 그러니까 면허를 등록 안 하고 다음에 한다고 계속 미루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경찰이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저희들 운전면허 대업자들도 방조행위 등록을 해가지고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회에서 피해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저희가 진행할 일이고 그거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반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경찰이 안전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1월부터 대업체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된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 점을 좀 잘 챙겨서 안전하게 저희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나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